안녕하세요. 저는 6살짜리 딸을 둔 엄마이자 7년차 아내 꽁맘입니다. 저는 2023년 3월까지 연매출 1억 이상 달성하던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얼마 전 스마트 스토어를 양도했습니다. 정확히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매, 즉 매각을 진행했는데요. 양도를 진행한 것은 2020년 3월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지 딱 3년 만에 선택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시작부터 매각까지 특별하진 않지만 저에게는 소중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스토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남들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조산이라는 거였는데요. 처음 임신을 하고 10달을 모두 꽉꽉 채워서 나와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의 이름조차도 280days, 즉 280일 10달을 모두 꽉꽉 채워서 나와야 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40주 중에 30주, 그리고 1.3kg, 말도 안 되는 이른 주수에 너무나도 작고 작은 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다 하는 엄마의 모유 먹기조차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유를 배달해주면 아기가 섭취할 수 있도록 모유를 위까지 넣어주는 관을 삽입하고 있었어요. 심적으로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NICU, 기도삽관, 청색증, 미수가망막증 이런 생소한 단어들만 늘어놓는 병원과 아기가 없는 조리원에서 저는 그렇게 50일 동안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한 채 외로운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에게는 육아가 굉장히 더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그 작은 아이를 낳았다는 죄책감과 건강하게 잘 자라줄까 하는 그 조바심, 처음 키워보는 아이를 케어하느라 더욱더 잠을 자지 못하니 예민했던 모든 상황, 그렇게 산후우울증 그 무서운 건 저도 비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려 발버둥을 치던 와중 저에게 숨쉴 기회라는 게 찾아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카페 아르바이트.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카페 아르바이트였겠지만 저에게는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게 저는 각 100일 된 아이를 남편에게 무작정 맡겨놓고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육아를 해보신 분들만 알 것 같은 그런 해방감이었습니다. 비록 아르바이트였지만 향긋한 커피향을 맡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자유로움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장난감 하나를 사도 남편의 눈치를 덜 보게 되고 제가 이유식을 잘 만들지 못해서 이유식을 사 먹어도 조금은 당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제가 일하던 카페는 한가한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게 가볍게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늘어갔고 제가 음료를 만들고 난 후 아니면 청소가 끝나고 난 후에 손님이 계시지 않을 때 알고리즘에 따라 돈에 관련된 그런 유튜브들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저는 제 능력을 키워 돈을 벌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관한 강의들과 돈에 관한 강의들을 듣던 와중에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구 신사임당님 다마고치 영상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히 부자가 되는 법, 그리고 작은 OPP 봉투에 포장을 해서 그걸 판매를 하면 그게 쇼핑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강의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그게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OPP 봉투에 그냥 포장을 해서 팔면 그게 쇼핑몰이라고? 이게 이렇게 쉽다고?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일단 쇼핑몰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이제 제가 쇼핑몰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저는 패션에 관심도 없고 뷰티에는 더더욱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맞지 않는 그런 화려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었더라고요. 쇼핑몰이라는 거는 제가 감각이 없어도 쇼핑몰에 대한 꿈이 없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저는 이제 아이가 잘 때
또 젖병을 닦을 때, 청소를 할 때 이어폰을 끼고 그렇게 미친 듯이 쇼핑몰에 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잠을 줄여가며 모든 시간을 쇼핑몰에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힘들거나 지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스마트 스토어 공부를 하던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일을 하던 카페는 폐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창업 첫 관문, 뭘 팔아볼까? 라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이 있었기에 딸과 하는 커플룩, 커플템 등을 이용하여 예쁜 사진을 남기고 싶다는 로망을 실현해내고 싶었어요. 이 꿈은 딸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계실 꿈인데요. 이런 특별한 순간들을 더욱 특별하게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그런 쇼핑몰을 오픈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든 제일 쉽게 접근해볼 수 있는 의류와 자파를 판매해보고자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그중 먼저 자파 부분에서도 접근과 촬영, 그리고 단가가 좋았던 헤어 액세서리를 판매해보고자 정하였어요. 도매처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으며 키워드 검색량도 제가 도전해볼 만한 작은 키워드 검색량 정도였습니다. 전 신사임당님의 방법, 소형 키워드로 판매량을 늘려 대형 키워드를 잠식하자, 그런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게 되었어요. 그중 먼저 자파 부분에서도 접근과 촬영 그리고 단가가 좋았던 헤어 액세서리를 판매해보고자 정했어요. 그렇게 20만 원을 들여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투자한 이유는 배송비의 커트라인이 20만 원이었기 때문이에요. 무료 배송 기준이 20만 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20만 원 커트라인을 지켜서 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바로 끼워 팔기인데요. 한 가지를 사러 왔지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하나 판매할 것을 2개나 3개 판매하는 방법이었어요. 우선 헤어핀 판매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단품 판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단가 자체가 1,000원에서 2,000원이고 거기에 수백 가지가 되는 상품을 하나하나 보면서 골라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헤어핀은 저가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실용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으나 세트로 구성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 아이에게는 내가 하나하나 골라주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렴하고 가벼운 상품을 살 때는 시간을 더욱 중요시 생각하며 다만 배송비가 아깝지 않도록 최대한 가성비가 높게 한 번에 몇 개의 상품을 골라서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들을 해소시켜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다른 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예쁜 것만 골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세트를 구성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메인 상품과 그 중간 상품 그리고 데일리 상품까지 그렇게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게 구성해서 판매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헤어핀은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보통 한 개만 구매하시는 분들은 없었던 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의 헤어핀 판매를 성공시킨 후 드디어 꿈꿔왔던 맘커플 아이템 단계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남대문과 동대문을 오가며 비슷한 옷을 찾아 맘커플 룩을 코디해서 판매를 했어요. 남대문과 동대문의 판매 방식도 몰라 처음엔 무작정 사이즈별로 10장씩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또한 사입한 모든 옷을 판매를 했지만 각자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아야 하는 택배비와 반복되는 리오더 그리고 비슷한 옷을 찾아야 하는 수고에 비한 효율성 이런 이유 등으로 결국 이런 판매 방식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엄마와 아이 옷을 같은 거래처에서 사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던데 저는 홈웨어 아이템을 소싱했습니다. 이 아이템은 저를 정말 엄청나게 성장시켜 주었어요. 말 그대로 네이버의 상위 노출은 물론 주말이면 7, 80건, 많으면 100건 가까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주문량이었습니다. 아동복의 특성인 잦은 리오더 때문에 경기도에서 남대문까지 거의 매일 오가며 빠른 배송을 해드렸더니 고객님들께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입삼촌이라는 그 단어도 너무 생소했고 실제로 거의 이용해보지도 못한 채로 약 1,000벌 정도의 옷을 판매해보고 여러 가지의 이유, 예를 들면 잦은 리오더라든지 액세서리에 비해서 잦은 교환, 반품률, 투입해야 되는 노동력 등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의류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저는
다시 액세서리 판매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키워드, 경쟁 강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판매,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스토어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품명, 상품 기획, 객단가 올리기, 원가 조절하기 등 다른 판매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시도해보니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닌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그런 판매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또한 객단가가 높았던 의류를 넘어서서 일 200만원, 월 1,900만원, 연간 1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만큼은 나왔던 수익률, 저의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이젠 저는 더 큰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고 나니 매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촬영, 편집, 상세 페이지, 상품명 짓기, 택배 패킹 뭐 이런 일들을 항상 반복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이 이상 더 이상 발전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나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나 자신을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처음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유모차에 실어 급하게 택배를 보내고 아이를 하원시켰어요. 그 간절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일 이 정도 택배량이 발송이 되니까 사람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내 꿈은 이 정도가 아닌데 왜인지 모르게 저도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긴 고민 없이 스토어 양도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생각 외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양도를 마음먹은 바로 다음날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 작성에 성공했습니다. 총 한 달간의 인수인계가 끝나가는 이 시점,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으며 유종의 미를 거둔과 동시에 더 큰 시장에 진입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 저는 자기계발에 큰 관심이 있고 무엇보다 2023년 현재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스토어, 무언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저 자신을 브랜딩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저 또한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요. 앞으로 이 과정들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등으로 기록해보고 싶습니다. 처음 쇼핑몰을 시작해보고자 했던 거는 부 신사임당님 덕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건 뻔한 이야기지만 될 것 같다는 확신과 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조차도 너의 실행력은 절레절레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가 말도 끝나기 전에 실행부터 하는 게 제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대출금 이자도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무작정 월 수입을 끄는 상태입니다. 나 데리고 살기 힘들 남편 미안. 근데 사람은 궁지에 몰릴수록 힘을 발휘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기도 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를 더 궁지에 내보르며 열심히 살아보고자 합니다. 비록 얼마 전에 너무 아파가지고 막 못 일어나고 그랬지만 이제는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